자, 최근 조비의 주주분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조비가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주가가 10달러까지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걱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댓글에서 보시다시피 유상증자의 장점이 있냐, 유상증자의 다른 의미가 있냐, 뻔한 걸 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상증자에는 분명히 겉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숨겨진 내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유상증자는 악재다 이런 공식을 대입하면서 주식을 암기식 과목을 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주식은 이렇게 암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산업의 흐름을 봐야 하는 건데, 아직도 이런 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지금도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금 조비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이 믿는 구석이 어떤 건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유상증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새로 조달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이 주식 수가 늘어나서 내가 가진 주식이 희석되는 영향이 있고, 유상증자를 발행할 때는 보통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다 보니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는 경우 일명 오버행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악재를 보고 이런 하락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업은 왜 유상증자를 할까요? 유상증자를 한 기업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다 망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상증자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봤을 때 올라가는 기업이 생기고 떨어지는 기업이 생겨요. 어떤 차이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가,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이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바로 유상증자의 목적에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단지 회사가 손실이 많아져서 그 손실을 메꾸고자 진행하는 거면 이건 유상증자는 볼 것도 없이 이 기업을 팔고 나가라는 신호가 돼요. 하지만 유상증자가 큰 기회가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게 시설과 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는 생산 시설을 증가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데, 현재는 수익으로서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라 외부에서 투자금을 끌어와야 되는 거고, 이를 투자하여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경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조비의 유상증자는 양산, 인증, 상업 운항까지 버틸 수 있는 자본을 확실하게 쌓는 단계이고, 실적이나 주가 면에서 가시적인 효과는 FAA 인증 마무리와 상업 운항이 본격화되는 2027년 전후로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바로 오버행 리스크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더라도 유상증자된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 사실 조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조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보통주 3,050만 주를 주당 16.85달러로 약 5.1억 달러를 조달했고, 목적은 인증 제조, 상업 운항 준비, 일반 운전 자금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6년 1월에 보통주와 전환사채를 합쳐서 총 10억 달러 규모의 증자를 계획했고, 역시 인증 제조와 상업화 준비 자금의 성격이에요. EV톨 사업은 FAA 인증, 제조 설비, 구축, 초기 운영까지 수년간 막대한 현금이 나가므로 이번 유상증자는 추가 희석을 감수하고서라도 생존 스케일업 확률을 높이겠다는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 EPS, 주당 가치는 희석이 되지만 추가 자금 조달 리스크 감소와
상용화 시점까지 버틸 체력 확보라는 점에서 중장기 밸류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회사는 조달 자금을 FAA 인증과 양산 체계 구축, 상업 운항 준비에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월 4대 수준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투입되고 있는 자본은 대부분 캐펙스, R&D, 인증 비용으로 회계상 비용 처리 또는 자산화되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상업 운항 개시 이후라서 이익이나 현금 흐름 개선은 수년 시차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희석, 공모 할인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다만 현금이 넉넉하다는 안도감으로 바닥 형성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FAA 인증 마무리, 그리고 초기 노선 상업 운항, 도요타 공장 기반, 양산 가시화가 맞물리며 매출, 백로그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붙는 구간이 될 개연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유상증자를 상업화 직전 라운드로 보고 FAA 인증, 마일스톤, 도요타와의 생산 성과가 확인되는 구간이고, 주가 재평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 조비가 어떤 거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지금 금신 걱정이 많으실 주주분들, 제 영상을 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집필한 주식 투자 노하우를 적은 서적,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 현재 교보문고에서 13,500원에 판매 중이긴 한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 내용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트 보는 법, 종목 선정,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앞으로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이런 내용 좀 익혀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6년 최대 기대주 탑5,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선 고배당 고성장주와 3배 이상 급등이 가능한 그런 기대주들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풍성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정보들까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방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또는 설명란에 신청서 링크를 적어놨으니까 여기에 제출 후 댓글로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이나 설명란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뒀으니 이것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설문지가 나오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댓글로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은 되게 작은 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로 월급을 벌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조비가 지금 믿고 있는 구석이 무엇인가? 최근 들어서 나온 뉴스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도요타예요. 자, 도요타에서 최근 조비의 200명 가량의 직원을 지원을 했고, 이는 조비의 핵심 부품 공급, 생산 지침 제공, 도요타 생산 시스템 기반의 조립 전문 기술 지원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 도요타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조비에 투자를 했고 24년 10월에 추가로 5억 달러 투자 발표로 총 투자액을 약 8억 9,400만 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5억 달러는 두 번에 나눠서 지급이 되고 1차 트렌지는 25년에 집행되어 도요타가 지분을 15.3%로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전략적 제조 동맹, 생산 1단계, 제조의 제휴가 포함되어 있고 도요타가 조비 기체를 제조, 장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내용의 합의도 발표되었습니다. 자, 도요타는 조비의 양상, 공정, 설계, 품질 관리, 공급망 구축의 핵심 파트너이며 실제로 메이드 바이 도요타 컨셉으로 월 4대 수준 생산을 목표로 조비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도요타는 공식 발표에서 조비 투자로 전동 항공택시 상용화를 지원해 새로운 모빌리티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밝히며 육상에서 항공까지 어우르는 통합 모빌리티 기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조비는 도요타 입장에서 장기적 성장 스토리로 기존 자동차 사업 외에 고성장 잠재력이 큰 도심 항공 모빌리티 진입 티켓 역할을 하고 도요타의 TPS를 항공기에 적용해 대량 생산 가능한 EV톨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요타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계한 항공, 라이드시어, 리모트 시티 연결 등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요타는 일본 내에서 조비 기체를 직접 제조, 장비, 운영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일본 UAM 시장 개화 시 주도권을 노릴 수 있는 포지션을 선정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요약하면 조비의 유상증자는 도요타를 포함한 전략적 자본을 받아 상업화까지 버틸 자금, 제조 역량을 확정짓는 단계이고, 투자 회수 관점에서 실질적 성과는 FAA 인증, 상업 운영과 도요타 공장을 통한 양산이 가시화되는 27년 전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주가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긴 호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왜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몇 년 동안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게 아니면 이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물량들은 싼 가격에 모아가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일부는 매도하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그 수익금을 재투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매매 타점을 잡고 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24년 11월 25일부터 조비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7달러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적으로 매매 타점들을 지속적으로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5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매력적인 가격권에 드디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영상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공유를 드렸었고, 이런 타점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도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갈 시점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타점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타점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댓글과 설명란에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이 종목에 조비라고 남겨주시면은 이 타점들을 모두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릴 테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인 상황을 보면서 걱정할 거 없이 일단 수익을 확보해 두는 전략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타점들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요.